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1호에 함께 모여 나눔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번 주에는 좀 뭔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종묘공원에 있는 아버님도 원래는 간식을 안 받으시던 분인데 제가 가서 드리니까 이제 간식을 받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거기가 주변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잘 못 들었나 싶어서 이제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받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기도는 안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간식이라도 먼저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마음의 문이 살짝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서성국가 밑에 있는 한 어머님이, 제가 진짜 제 기억에 남는 어머님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고 뭐 어떤 거를 준다 해도 절대 안 받으시던 분이셨는데, 그리고 항상 외면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어제 이제 가서 보니까 간식도 받으시고 이제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조금은 소통이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희가 항상 매주 그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머님이 조금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 주 월요일 날 가방에다가 간식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 잠실 쪽으로 사역을 가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도 저희가 간식을 가방에다 12개씩 넣어가지고 댕기면서 거리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댕겼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하니까 좀 색달고, 그리고 예전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잠실 가가지고 그 청량리에서 계시던 그 안씨 아버님을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는 분을 거기서 만나니까. 항상 청량리에서 내가 신발도 그 아버님이 300짜리 신발을 신어가지고 300짜리 신발도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맨날 만나가지고 그 아버님 기도도 해드리고 맨날 그랬는데, 잠실역에 가니까 그 자세 그대로 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눈까지 쓰고 이렇게. 근데 좀 주위에서 너무 지저분하다, 같은 거리뿐인데도 좀 지저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런다고. 제가 봐도 조금 심하긴 심했어요. 그 사람들 많은 그 잠실 그 지하에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간 그 아버님 만나서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좀 많이 걷기도 하고, 비록 거리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전으로 돌아간 거에서 좋았고, 어저께는 진짜 오랜만에 그 한국은행 지하도에 있던 그 철아 형제님을 뵀는데, 그 철아 형제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역에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남대문 그 지하도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한 열흘 정도 거기서 지냈다고 하더라는데, 밤만 되면은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옆에서 깽판 부리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명 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못 잤다. 거기서 한숨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있기만 했고 그냥 잠을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후암동에 있는 그 좁은 방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떡을 먹다가 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를 보여주는데, 이 앞니빨도 보지 시원치 않은데 이 양쪽 밑에가 어금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드림시티 대표님이 드림시티에 가면은 이 일을 해준다고, 뭐 거기 뭐
그러니까 아니 수급자도 해준다고 자꾸 대표님이 드림시티를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김철아 형제한테 권했거든요. 드림시티 한번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드림시티 거기 잘한다고 아는데 거기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드림시티 자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이빨을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철아 형제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해줘가지고 이빨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교회에서 해주는 거라서 싫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 일을 해준다는 거는 김철아 형제 같은 분이 아니야. 거기는 오로지 틀니, 임플란트는 못 해줘. 그러니까 김철아 형제가 이가 다 없고 틀니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맞춰주고 아래 이는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치과 의사님인지는 모르겠어. 아니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병원이 따로 있어. 네. 거기서 맺어놓는. 그래서 거길 가면 그 의사분이 보고 치료를 해야 되고 이를 갖다 틀니를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가 뭐 몇 개, 그러니까 뭐 희경님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빼고 당연히 그 틀니를 넣어야 되잖아.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임플란트는 가격이 비싸. 틀니보다 훨씬 더 비싸.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못 해줘.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대표님이랑 얘기를 들어봤잖아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철화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김철아 형제님이 또 치과를 갔다 왔대요. 견적을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더니까 뭐 1,7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견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근데 많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1,700 정도 이 나왔구나. 앞에 한 네 개인가? 그것도 이빨이 다 빼야 돼요. 가느다란 이빨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좋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이 밑에는 어금니 자체가 아예 이빨이 없어요. 이 앞입 조금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가느다래가지고 투명해가지고 다 빼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김철아 형제도 이 아랫니만 다 틀니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솔직히 말해서 임플란트 하려면 이거 다 심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또.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그러면서 자기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게 식권은 거기서 나오는지 그랬더니까 아 이제 식권 나와서 하루에 한 끼는 먹는다고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국은행 지하도에 있을 때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그 물터를 돌아다니면서 맨날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낮에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데 물터를 이렇게 계속 닦으러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답답해가지고 좁은 방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가 봐요. 올라가다가 그 남대문 있는 데로 올라가다가 만났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나랑 같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갔거든요.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막 아무튼간 그래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김철아 형제님이 돈이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지금 산지 3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잘 됐다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거기서 이제는 거리 생활 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든가 해가지고 다니시라고 아니면 구청에 자활 신청해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 같은 거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알아보는가 봐요. 여기저기 하면서 본인이 근데 본인이 예전에 그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때 근데 그 뭐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 너무 많이 쉬었고 힘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뭐가 할 일 있고 많이 말랐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김철아 형제님 만나가지고 소식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엄청나게 반갑더라고요. 좋고 아니 길거리 가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오는데 누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팔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김철아 형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저께는 그래서 그 한 몇 달 만에 진짜 그 한국은행 지하도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얘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그래도 너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어저께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참 사역도 잘 됐고 또 어저께 어머님들도 기분이 업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어머님들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월요일 날에 다등원에 갔는데 거리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옥마다 그분은 어두운 거 가지고 계속 샤벅기도 한다 하더라고. 샤벅기도 그분에 비해 가지고 나도 인자부터 샤벅에 다리 몰라가 나도 이제 아래 거리에 계신 분들로 다니는데 나는 집에서도 나도 한번 다니 몰라. 새벽기도 한주 사역은 주님의 덕분에 사역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사역제가 월요일날 바뀌면서 월요일날 고속터미널을 처음 갔는데 이제 고속터미널 처음 가서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간 사역지에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또 더 이제 뭐 사명감을 갖고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새로운 사정을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더 약간 좀 더 깊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되는 것 같고 공감해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고스터미널에서 만난 분 중에 제일 이제 기억나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형제님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번 그 쉼터 쪽에 이제 도움을 본인이 요청해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이제 뭐 들어가는 날 아마 본인이 취소해가지고 다시 밖에서 지내시는데 저희랑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은 이제 너무 좀 추울 것 같아서 쉼터나 다이석이 이런 데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뭐 고시원을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그거를 취소하고 안 들어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뭐 다치석이랑 뭐 쉼터에 관련해서 뭐 저랑 같이 갔던 대표님이 이제 전화로 같이 알아보려다가 저랑 대화하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핸드폰이 없어지신 걸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처를 주려다가 그래서 급하게 번호를 주고 이제 급하게 이제 핸드폰 찾으러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 그분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일부러 이제 뭐 좀 물품 약속 같은 것도 일부러 잡고 그래야 그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분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웠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이제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희 고속터미널에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만나는 분들마다 각자 사정이 다 이제 다르신데 약간 그분들은 약간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거기에서 오래 서로 지내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자기 간식 받는 것도 좋아하면서도 이분 만나면 저기 누구 가면 누구 있다. 그리고 또 저분 만나면 또 저분은 또 어디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거리분들 이제 사이사이에서 서로 좀 도움을 주면서 서로 좀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고속터미널 주변 많이 다니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사역을 하면서 여기 사역자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용산에서 그 거리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분 어머님은 한 분 그때 용산에서 계속 만나왔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난 거는 저도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울역에 안 계시다가 용산에 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용산에서 그 어머님을 막 돕고 필요한 거 있으시다 그러면 좀 도와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게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행색을 보면 본인 어머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는 돈도 없고 수급도 못 받고 있고 병원비가 필요한데 약값도 비싸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지나다니는 분들이 그분을 보시고 저분은 출퇴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아침에 자가용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이면 또 퇴근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적으로 그분의 얘기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사실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조금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게 그 얘기를 한다고 곧이곧대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이 그러지 않다. 나는 그 저기 뭐야 후암동에 있는 좋은 방에 지내면서 지금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만남을 몇 차례 가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어제 우연찮게 그래서 아마 선왕 사장님은 제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걸 봤을 텐데 그게 이제 어머니 쫓아갔던 거거든요. 그 이제 어머님이 멀리서 보이시길래 가려고 딱 가는데 때마침 이제 어떤 한 젊은 분이 저보다도 나이 어려 보이시는 분 같아요.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한참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참 대화를 나누시더니 어머니 앞에 있는 그 돈 넣어드리는 돈통 그다음에 앞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자기 손가방에 챙기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돈을 챙기는 거야 뭘 하는 건가 그러고 쫓아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도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데 제가 용산에서 봐왔던 그런 어머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용산에 계실 때는 걸음도 잘 못 걷는다 그러고 항상 길에 앉아 계셨었는데 일어나시는 모습이 그냥 별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랑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해 보이시긴 하는데 걸음도 잘 쫓아서 그 이제 뭐 그분들 딴에는 같이 가면 조금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 남자분이 먼저 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좀 떨어져서 그 남자분을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때 했던 얘기들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쪽으로 이제 많이 좀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물론 이게 우리의 선함이라고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그게 이제 다른 방편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한 가지는 걱정이 되는 게 그 어머님이 이제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의 생활부 때문에 나와서 근데 그것도 우스운 게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우려스러운 거는 혹시라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 나쁜 그 돈 욕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님을 그 돈벌이의 이용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는 수익금의 뭐 얼마 정도를 어머님한테 드리고 나머지들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본인이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